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챕터 3 전기 자기학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해 오셨고요. 전기 자기학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기학에서 평균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걸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어려운 건 좀 빼고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셔도 10문제 또는 8문제 중에서 반타작은 하세요. 자, 무슨 타작? 반타작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제 챕터 바뀌었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3 전기자기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자기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친구가 있고 자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겠죠. 사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얘하고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전기와 자기는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니 얘하고 얘를 서로 분리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학, 자기학을 함께 합쳐서 지금은 같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딱 전기자기학을 피면요, 수학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막 물리가 엄청 많이 나오죠. 즉 내가 하기 싫은 공부 여기 다 나와 있네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재미없는 과목을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전기학, 자기학,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론이죠, 이론. 이론을 알아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기학, 자기학을 알아야 여러분 나중에 제2 과목에서 나오는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 전동기 또는 변압기,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설비들을 만들 때 이러한 이론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사실 전기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발전기나 전동기나 변압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엄막격인 전기 자기학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도 얘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 기능사 시험이 있고 전기 산업기사가 있고 전기 기사가 있죠.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에서 이야기는 전기 자기학보다 훨씬 쉬워. 공식이 훨씬 적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전기 자기학 첫 번째 핵심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쿨롱의 법칙 시작하기 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일단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전기자기학을 정말 어려워하세요. 눈에 보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이 인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자는 만물할 때 만이에요. 모든 만물할 때 그 만자고요. 유자는요, 있을 유자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인력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구, 황당하죠? 제가 이렇게 지구,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달. 여러분, 지구는요, 지구 자체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체의 질량을. 그거를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달도 달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또는 달 자체에 무게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물론 얘가 얘보다 훨씬 크겠죠. 어찌됐든 크든 작든 간에 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하고 달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예, 거리.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약속 하나 하자고요. 전기자기학에서 거리를 보통 스몰 r을 많이 씁니다. 예, 왜 스몰 r을 많이 쓰냐면 radius, 즉 반지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자기학에서는 요 r이 반지름이나 또는 거리를 많이 나타낸다. 근데 우리 여기 보이는 쿨롱의 법칙에서는 뭐를 뜻할 거다? 거리를 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마니오 인력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에 남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서로 어때요? 서로 뉴턴이에요. 예, 서로 끌어당기지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떨어진 뭐다? 거리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친구하고 과연 이 끌어당기는 그 인력은 얼마만큼 되는가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골똘히 연구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 force라고 그래요. 자, 힘은 어떤 관계겠냐? 이 친구와 떨어진 요 거리 있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대단한 이러한 작은 결론을 냅니다. 그럼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슨 법칙 배울 거예요? 쿨롱의 법칙 배울 거예요. 여러분, 쿨롱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쿨롱의 음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떨어진 어떤 임의의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하고도 서로 끌어당긴다.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서로 붙으려고 하죠. 그거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전기하고 자기하고요 비슷하다고 했었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얘와 얘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전력이라고 합니다. 정전력?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지해 있는 전하,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정지해 있는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정전력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은 force, F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얘가. 전하와 전하. 설마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얘네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쿨롱의 양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1쿨롱의 음전하가 있는데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만큼 되냐? 힘 force는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선생님, 얘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쿨롱이라는 분이 이걸 실험을 합니다. 자, 뭘 한다고요? 실험을 해서 이거를 알아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고요. 이건 뭐로? 실험으로 알아낸 거예요. 어찌됐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힘의 단위를 우리가 N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뉴턴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길러주는 거죠. 어때요? 느낌이 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니야? 전혀 안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얘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자고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이런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거리와 무슨 관계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친구도 자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도 자기의 질량이 있죠. 그래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옛날에 얘와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계산을 해냈었냐? 이 친구의 질량 곱하기 이 친구의 질량. 각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곱하면 그 값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세상에. 이 법칙이 여기서도요, 거의 똑같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의 전하가 있어요. 그 친구의 전기량을 QA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전기량을 임의의 Q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인력 QA 곱하기
B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느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나 얘하고 얘 곱에 비례한다는 거나 조금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쿨록의 법칙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물론 역시 얘는 뭐다? 실험식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실험을 하셨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뭐가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물건을요, 탁 떨어뜨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죠. 예, 이 끌어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해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어떻게 보면 이 만유 인력에 속하는 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물체를요 이렇게 놉니다. 높은 곳에서 그럼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 그러면 상공 100m에서 여러분 사과를 떨어뜨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얘가 뚜룩 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중력의 힘을 받다. 중력의 힘을 받는 공간, 그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력장.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떨어진 거리까지는 뭐가 미쳐지겠어요? 중력장이 미쳐지겠죠. 중력장, 즉 중력의 힘이 미쳐지려면 조건이 있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다 중력의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거꾸로 지금 여기 전하량 QA가 있고요. 여기도 전하 QB가 있어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장. 지금 어느 정도 중력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전기장이라고 한다더라. 여러분, 옛날에 자기장이란 거 배웠죠? 그죠? 자기장, 전기장. 내내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자기학이라고 했잖아. 자기학에서는 자기장이 있다. 전기학에서는 뭐가 있다? 전기장이 있다더라. 그리고 요 기자를 한번 빼볼게요. 기자를 빼면 뭐예요? 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 요거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장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전기장 줄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장. 시험에서도 요 전장이란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제가요, 몸무게를 지구에서 쟀다고 할게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 나오냐? 지금 60kg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에서 제가 몸무게를 재면 몇 킬로그램이 나올까요? 자, 퀴즈. 혹시 모르시나요? 네. 아마도 약 10kg 정도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바로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 달의 중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커요? 달이 커요? 지구가 커요. 이런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즉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달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러면은 중력장의 세기가 더 크겠죠. 그 중력장의 세기를 뭐로 나타내냐? 물리에서는 G라는 중력 가속도로 중력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 전기장도 전기장이 세냐 약하냐,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 그 영역의 힘이 세냐 약하냐라는 스토리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기장의 또는 전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쪽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얘를 여러분들께 좀 부드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